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빅맥 지수 환율의 적정성 평가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환 작가님의 책 경제용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것은 빅맥 지수입니다. 여러분 빅맥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맥도날드의 빅맥, 즉 단품. 이것은 여러 나라, 그죠? 전 세계적으로 120개국에 맥도날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쉽겠죠. 대신에 이제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나라마다 쓰는 돈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그죠? 네, 이것을 쓰는 이유, 구매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것을 어디다 이용하느냐, 물가를 비교하거나 우리 통화 가치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트렌드 분석에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트렌드라는 것을 이 하나로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새로 등장한 것이 스타벅스 지수. 스타벅스 워낙 많이 있죠. 그죠? 이케아, 아이팟 지수,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BTS 세트 지수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통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 본다라면 여러분들 빅맥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빅맥 그 나라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국의 지금 현재 가격 이것을 달러로 환산을 하는 거죠. 이 가격을 그리고 미국의 빅맥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로 이것을 나눠 주면은 빅맥 지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가격을 6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인도는 3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는 8달러라고 이렇게 빅맥 가격을 가정을 한다라면 우리가 통화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인도는 3달러니까 6달러보다는 당연히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는 통화 가치가 가소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달러가 높죠. 그죠? 그래서 이때 스위스는 통화 가치가 가대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이 통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구나.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뭐 나라마다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빅맥 지수 얘기하면 이게 뭐지라는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봤을 때, 빅맥 지수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려는 이유가 이거죠. 자, 공부하는 이유. 자, 그러면은 빅맥 지수가 지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뭔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공부하고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된다는 건데 그러면 수입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수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 악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또 생겨서 좋은 이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갈 때 모두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빅맥 순위를 보면 그 78개국에 대한 25년 1월에 이코노미스트 발표 자료인데요. 전 세계 평균은 5.15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는 제일 비싼 나라가 스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르웨이, 3위는 우루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56이라고 합니다. 4.10달러로 이런 식으로 빅맥 순위를 정해서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가 이런 식의 경제 관련해서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빅맥 지수 하나만으로 우리가 경제를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한계점이 있겠죠. 여기에도. 그래서 한계점을 생각해 보면 모든 국가가 빅맥이라는 그것을 만들 때 안에 쓰는 재료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퀄리티도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떤 나라가 더 맛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재료가 나라마다 환경이 다른데 그 재료가 없으면 동일한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일한 품질이라든지 동일한 재료 자체가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도 그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가 동일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게 한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계산한다든지 또 세금을 내는 거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게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빅맥 지수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경제 전체를 다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동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보기는 하되 이 빅맥 지수 하나만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빅맥 지수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게 지금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궁금한 것이 또 생기겠죠. 당연히 저 나라는 왜 저래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뭘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런 습관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 자세를 점점점 습관화해서 하나의 지식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본인만의 그런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이것과 빅맥 지수를 찾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경제 용어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연결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만의 또 지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빅맥 지수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